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새로운 기능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리스트에서 페이징 처리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여기다가 검색 기능 만들 거예요. 근데 이 검색 기능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얘랑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목, 내용, 제목 플러스 내용 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진 셀렉트 박스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풋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버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검색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에다가 지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셀렉트 박스, 그리고 인풋, 그리고 검색 버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셀렉트 박스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제목 플러스 내용이라고 하는 선택지 3개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셀렉트 태그를 실제로 활용해 본 적이 있었나요? 수업에서는 없었죠?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정말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우리 계속 쓰던 인풋이에요. 인풋 텍스트. 결국에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풋 텍스트로 입력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얘는 검색 버튼. 그러니까 얘를 눌렀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검색어 입력된 거랑 여기서 골라진 거랑 같이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컨트롤러로 가야겠죠. 근데 어떤 컨트롤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검색 버튼 눌렀을 때 이 검색어랑 내가 제목으로, 만약에 제목으로 22라는 값을 검색하고 싶어요. 이 검색 버튼 딱 누르면 다시 리스트 페이지 나오면서 여기 제목에 22 포함되어 있는 글들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list.jsp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럼 list.jsp한테 일 넘기는 컨트롤러 누구였어요? 리스트. 그럼 걔한테 가야 돼요. 자, 좀 전에 우리가 a 태그의 href 부분에서 현재 우리는 리스트 요청을 거쳐서 넘어온 list.jsp인 상황에서 다시 리스트로 또 요청을 보낼 때 이거 생략 가능했죠? 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리스트로 또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뭘로 감싸져 있어야 돼요?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이어야 돼요? 네, 서브밋. 전송 버튼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홈 태그로 얘네들이 묶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묶였을 때 우리가 컨트롤러한테 이쪽으로 가! 라고 명시해주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홈 태그 안에 액션. 액션 부분이었어요. 자, href에서 경로 넘길 때 생략 가능한 상황이랑 지금 폼에서 서브밋 할 때 똑같은 리스트로 보내야 되는 상황. 지금 상황 자체는 비슷해요. 액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액션을 잠깐 본다면, 우리 지금 액션을 모디파이 같은 데 가면 있겠죠? 이런 데 가서 본다면 항상 액션에 뭔가를 적었어요. 여기로 가! 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액션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얘는 이 modify.jsp를 열기 위해서 들어갔던 요청, article /modify죠. 거기로 다시 가요. 액션이 생략이 되면 지금 내가 띄워져 있는 그 요청, 거기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href에 생략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인 게 여기도 마지막 요청 부분만 갈아 끼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갈아 끼울 게 없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메서드 부분, 얘는 일단 메서드라는 이 옵션을 속성을 딱 띄우면 처음에 뭐 들어가 있어요? 자동 완성으로 만들면 get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애초에 이 메서드는 기본값이 get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메서드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get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포스트를 쓰기 위해서 얘를 명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서드 얘기는 왜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만들어 볼 시간을 드릴 건데 이거 만들 때 포스트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get으로 해보세요. 눈에 보여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가리고 싶은데 여기 너무 주소창이 너무 길어서 너무 길게 떠가지고 보여주기 싫은데 그럼 그때 가서 포스트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사라질 거니까.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get으로 진행을 하세요. 제가 지금 get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만들 때 이제 레이아웃상 얘랑 높이를 다르게 가져간다면 좀 공간이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제가 아까 분명히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면 사실 레이아웃을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얘네는 높이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들 이거 그렇게까지 이질감 없잖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얘가 테이블에 좀 더 붙어있고 얘가 이렇게 위로 떴대요. 그럼 생각보다 얘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디자인적으로. 그러면 얘는 이 큰 틀 안에서 얘는 이쪽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묶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묶어야 돼? 그럼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셀렉트 박스 하나, 인풋 하나, 버튼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드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기능 만들어 보실 때 이거부터 만드세요. 이 셀렉트, 인풋, 버튼 이 양식부터 자리 먼저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 보시는데 자, 지금 이 검색 기능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이거 만들어 보시려면 사실 끝까지 완성시키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막힐 거예요, 한번. 이 막히는 시점이 보통 어디서 오냐면 제가 좀 몇 개 짚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얘네를 폼으로 해서 넘겼어요. 넘겼는데 DB에 가서 얘랑 얘를 가지고 검색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동적 SQL 사용해서 조건문 열어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 안에서, 쿼리 안에서 해보고 이거 지금 뭐 값이 들어왔네? 그러면 얘는 쿼리 합쳐줘. 얘도 뭐 값이 들어왔네? 그럼 쿼리 합쳐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얘를 like 검색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실제로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like 검색을 해야 돼요. 우리 like 쓰는 방식 like 한 다음에 홀덤표 열고 퍼센트 2개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넣었죠. 그래야 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찾아주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자만 변수로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모양은 여기가 문자입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네모의 하나는 부분만 변수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검색어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이 문자랑 어떻게 합칠 건데요? 그거를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게 머리에 있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막힐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검색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DBMS마다 이제 이 포함 관계 like 검색을 할 때 그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넘기는 쿼리의 방식이 달라요.
지금 우리 MySQL 쓰고 있죠. MySQL이 마이바티스를 활용해서 이 like 검색을 위한 변수 처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검색해보지 않고는 사실 접근하기 조금 힘들어요. 샵 중괄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변수 부분은 샵 중괄호를 쓸 건데 얘랑 합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쳐요? 그러니까 완성된 문자의 모양이 이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콘캣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건 맞아요. 맞는데 생각한 대로 넣었을 때 생각한 대로 안 될 거라 검색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관문이 거기였고 그걸 다 통과해서 검색 처리가 문제없이 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관문 여기서 무조건 막히실 겁니다. 어디냐면 내가 검색어를 입력을 여기 타입을 정했어요. 제목이든 내용이든 제목 내용 합친 거든 골랐어요. 검색어 입력해요. 검색했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페이지 누르면 이거 사라질걸요?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를 바꾸든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뭐 다른 작업을 했을 때 얘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방금 전에 날렸던 그 값들을. 자, 이게 두 번째 관문인데 이 두 번째 관문에서 input 얘는 밸류 세팅하기 쉽죠? 얘는 그냥 밸류 연 다음에 우리가 EL로 넘겨받아서 값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select 태그한테는 밸류라고 하는 속성이 없어요. 애초에 select 태그는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select 태그 쓰는 방식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select 태그를 연 다음에 그 안에 옵션을 만들어요. 이 옵션 하나하나가 이 박스 열었을 때 나오는 한 줄 한 줄이에요. 밸류는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박스를 열었을 때야 밸류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건데 박스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select 태그가 밸류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옵션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처리를 두 번째 관문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게 두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벽을 다 넘으시면 기능을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실 거고 이 두 가지 관문을 못 넘으면 되는 데까지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기능을 만들어 나갈수록 좀 어려워질 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 검색을 했는데 여기서 검색을 했는데 얘랑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페이지를 누르면 얘네가 초기화될 거라고 했죠. 그렇다라는 건 페이지를 눌렀을 때에도 얘네 값을 알아야겠네요. 그거에 대한 처리는 이 관문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을 먼저 두지 마시고 일단 기능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이 이 타이밍인가 보구나 하고 고민해보시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되는 데까지만 일단 시도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일 수업 전까지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서 오시고요. 내일 수업 때는 얘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남은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예전에도 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미리부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기능들을 좀 정리를 해놨다면 지금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어차피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서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다음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다음 주 주중쯤에 한번 날을 잡아서 1차 컨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밀리면 그 다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픽스를 그때 가서 다시 하루 이틀 전에라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리긴 할 건데, 1차 컨펌을 진행하고 나서 OK 사인이 떨어지신 분들은 수업 진행은 진행대로 하시되 개인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제 컨펌 결과가 OK가 안 떨어지신 분들은 추가적인 저랑 이제 면담을 좀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확실히 선정이 되면 그때 또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컨펌이 진행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수업하던 대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시작을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일단 수업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얼마 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대로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주 정도 뒤면 2주에서 3주까지는 안 갈 거고, 2주면 14일이니까 수업 일수로 15일, 수업 일수로 15일에서 20일 정도 뒤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주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일단 수업은 진행을 하면서 병행이 될 거니까 조금 바쁘시겠지만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잘 고민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키워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컨펌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OK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의 뭐라고 해야 될까? 창의성이라고 해야 되나? 단어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신박한 주제인가? 남들이 다 하고 남들이 다 할 법한,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이런 뻔한 주제는 사실 OK를 잘 안 드릴 거예요. 만약에 그런 뻔한 주제를 할 거라면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결국은 웹개발 CRUD를 배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게시판 CRUD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에서 CRUD는 그냥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나 CRUD 했어요 하고 자랑하면 그거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자랑이 돼요.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웹개발자로서의 기본 소양으로 보는 게 CRUD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CRUD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냥 단순한 나 커뮤니티 게시판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통과를 주제 선정을 오케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시작부터 메리트가 없는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해버리면 결과물도 당연히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 수업이 종료가 되면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메리트 없는 사람이 될 거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이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창의성. 뻔하지만 창의성이 있거나, 아니 뻔하지만 창의성이 아니지, 뻔하지 않고 창의성이 풍부한 이건 진짜 괜찮겠다 라는 주제가 나온다면 기능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주제의 그 신박함이 이런 것들을 다 휘어감을 수 있어요. 눈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게 사실 이게 두 번째 얘기죠. 그러니까 딱 결론은 이겁니다. 엄청 신박하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거나,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볼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기준치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랑 면담을 진행하실 때 이런 얘기들을 저랑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주제 그 날짜가 픽스가 되면 이제 그날
대면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대면으로 저랑 면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대면 참여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지금 면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능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대면으로 나와주시면 좋아요. 적어도 그 컨펌 날이라고. 내가 뭐 물론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줌 채팅방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저랑 대화를 나누시게 될 거고요.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점 미리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한 번 더 얘기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의 과제는 검색 기능 한번 충분히 잘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내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